차가운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법무법인 사무실의 정적은 값비싼 원목 테이블의 나뭇결처럼 무겁고 단단했다. 서은하의 손에 들린 만년필이 이혼 합의서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그녀의 이름 석자가 마침내 서류 위에 새겨졌을 때 어떤 망설임이나 미련도 느껴지지 않는 단호한 필체였다. 변호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모님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정말 이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YS그룹의 안주인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강태준 회장님 자산의 상당 부분에 대한 권리를 이렇게 포기하시는 것은.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지만 은하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표정은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은 화려했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황금 세 장이었다. 그 안에서 그녀는 사랑을 갈구하다 서서히 죽어갔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과 인생을 되찾는 것, 오직 그것뿐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다. YS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회장 집무실은 도시 전체를 발 아래 둔 제왕의 공간처럼 위압적이었다. 강태준은 거대한 창가에 서서 무감한 표정으로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수트 차림과 냉정한 얼굴은 YS그룹 그 자체를 상징하는 듯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김 비서가 안으로 들어와 정중하게 보고했다. 회장님 방금 연락받았습니다. 사모님께서 오늘 아침 이혼 서류에 서명하셨습니다. 강태준은 미동도 없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래서 얼마를 원한다고 하더군. 어제까지만 해도 이혼만은 안 된다며 애원하던 여자 아니었나. 하루 만에 마음을 바꾼 대가가 꽤나 비쌌을 텐데. 그의 입가에 비소가 걸렸다. 그는 서은하라는 여자를 돈 때문에 자신과 결혼했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연기하며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속물이라 단정하고 있었다. 김 비서의 다음 말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도 모두 포기하셨습니다. 심지어 돌아가신 할아버님께서 사모님께 개인적으로 남기신 YS그룹의 지분마저 아무런 조건 없이 회장님께 양도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태준의 무표정하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김 비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 여자가 대체 무슨 꿍꿍이지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지난 3년간 내 옆에서 죽은 듯이 숨만 쉬며 버틴 이유가 뭐란 말인가.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을 향한 서은하의 맹목적인 사랑과 헌신은 그에게 늘 부담스럽고 가식적인 연기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빈손으로 떠나겠다니 이건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였다.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할아버지의 강요로 결혼식을 올리던 날,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었지만 그는 경멸의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네가 진심으로 나를 생각한다는 걸 할아버님은 아셔. 내가 널 아내로 맞아주면 할아버님은 기뻐하실 거야. 라고 말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그는 그때 그녀의 진심을 위선이라 치부하며 잔인하게 상처를 주었다. 그녀의 행동은 지금까지 그가 쌓아 올린 모든 확신을 무너뜨리는 예기치 못한 변수였다. 강태준은 혼란스러운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서은아, 당신이 원하는 게 대체 뭐야? 돈이 아니라면 혹시 내 마음이라도 흔들어서 더 큰 것을 얻어내려는 수작인가? 그는 결코 그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어디 한번 해봐.
네가 뭘 하든 난 눈 하나 깜짝 안 할 테니. 은하는 YS그룹의 운전기사가 딸린 검은 세단이 아닌 평범한 택시를 타고 강남의 번화가를 가로질렀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풍경들은 이제 그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상처럼 느껴졌다. 3년 전 이 길을 따라 강태준의 집으로 들어갈 때만 해도 그녀는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것만 같았다. 하지만 동화의 끝은 행복이 아니라 잔인한 현실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이제 그 화려한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왔다. 이제 그녀가 돌아가야 할 곳은 본래 그녀의 자리였다. 어머니가 피와 땀으로 일군 회사 청아바이오의 상속녀 서은하.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지내는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택시가 익숙한 동네로 접어들자 거대한 저택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한때는 따뜻한 보금자리였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싸늘한 욕망만이 가득한 공간이 되어버린 곳이었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버지 서병철과 계모 이미숙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서병철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냐? 강서방은 어쩌고 혼자 온 게야? 그의 말투에는 사위에 대한 어려움과 딸에 대한 무시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계모 이미숙은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어머, 우리 딸 왔어. 미리 연락이라도 주지. 맛있는 거라도 준비해 놨을 텐데. 이미숙의 위선적인 태도에 은하는 속으로 냉소를 보냈다. 그녀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저 강태준 씨와 이혼했습니다. 그 말에 서병철과 이미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들이 놀란 것은 딸의 이혼 소식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YS그룹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사실과 재산 문제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서병철이 다급하게 물었다. 뭐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위자료는 재산은 얼마나 받기로 한 게냐.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뜩였다. 은하는 그런 아버지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힘주어 말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제 어머니가 남기신 회사 청아바이오의 제 자리로요. 이것은 단순한 통보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이들에게 보내는 서은하의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 흘리며 애원하던 과거의 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차갑고 단단한 분노와 결심으로 자신을 무장한 채 그녀는 자신을 집어삼키려 했던 거대한 욕망의 소용돌이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왔다. 거실의 공기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서은하의 선전포고는 거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정적을 깬 것은 서병철의 코웃음이었다.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은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네가 뭘 안다고 회사를 경영하겠다는 거냐. 3년 동안 재벌가 사모님 노릇하며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온 애가 뭘 할 수 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딸을 향한 노골적인 경멸이 가득했다. 계모 이미숙은 옆에서 교활하게 거들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며 은하의 팔을 잡았다. 예, 은하야. 아버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잖니. 넌 아직 어리고 세상 물정을 몰라. 위험한 일은 아버님께 맡기고 넌 그냥 편하게 지내면 된단다. 그게 네 엄마도 바라는 걸 거야. 그녀의 말은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은하는 이미숙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인 딸의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남기신 유언을 잊으셨나 보군요. 청아바이오는 온전히 제 것입니다. 아버지는 대릴사위로서 회사를 잠시 돌봐주신 것뿐 그 소유권은
단 일주도 없으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요. 그녀는 일부러 대릴사위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그 말은 서병철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평생을 따라다닌 열등감의 꼬리표를 딸에게 직접 듣게 되자 이성을 잃었다. 이게 정말 미쳤나? 기 애비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그가 손을 치켜드는 순간 거실의 현관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집사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사모님, YS그룹의 강태준 회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순간 거실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서병철의 분노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비굴한 미소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언제 화를 냈냐는 듯이 달려나가 현관문을 열었다. 아니 이게 누군가 강서방이 어쩐 일인가 어서 들어오게 어서. 그의 목소리는 아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곧이어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며 강태준이 거실 안으로 들어섰다. 강태준의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서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서병철과 이미숙에게는 가벼운 목례만 건넨 채 곧장 은혜계로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내 아내가 친정에 돌아왔다길래 무슨 일이라도 있나 해서 와봤지. 그런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여기서 재미있는 연극이라도 하고 있었나 보군. 그가 내뱉은 내 아내라는 단어에 은하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이것은 명백한 소유권 주장이자 이 상황을 자신의 통제에 두려는 의도였다. 그녀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그를 마주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강태준 씨, 여긴 어떻게 오셨죠? 저희는 이미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당신의 아내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강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서병철은 딸의 무례함에 안절부절 못하며 끼어들었다. 은하야, 네가 아직 어려서 철이 없구나. 강서방 앞에서 무슨 망발이냐. 어서 사과드리지 못해.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하여 YS그룹과의 연을 이어가고 싶었다. 그는 딸의 인생보다 자신의 이익이 훨씬 더 중요했다. 강태준은 그런 서병철을 흘긋 쳐다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그는 마치 흥미로운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처럼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장인어른 괜찮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지 않습니까? 제가 잘 타일러서 데려가겠습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서병철을 무시하고 은하를 자신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오만함이 깊이 배어 있었다. 결국 은하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그녀는 자신을 인형처럼 취급하는 두 남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아버지의 탐욕도 강태준 씨의 동정도 필요 없습니다. 여긴 제 집이고 청아바이오는 제 회사입니다. 두 분 모두 제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선언을 마친 그녀는 경악과 혼란에 빠진 두 남자를 등 뒤로 한 채 거실 중앙의 거대한 계단을 향해 걸어갔다. 또각또각 그녀의 구두소리가 싸늘한 대리석 바닥 위로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과거에 유순했던 서은에게서 벗어나 자신의 왕국을 되찾으려는 여왕의 힘찬 발걸음 소리였다. 그날 밤 은하의 유일한 친구인 한소연은 거의 방황제로 그녀를 채 태웠다. 이혼 축하, 파티야.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강태준의 그림자에서 벗어났는데 축배를 들어야지. 오늘 밤은 다 잊고 그냥 마시는 거야, 알았지? 쾌활한 소연의 목소리가 고급스러운 스포츠카의 실내를 가득 채웠다. 은하는 마지못해 끌려가면서도 자신을 생각해주는 친구의 마음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의 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태원의 한 고급 루프탑 바였다. 화려한 넌사인과 심장을 울리는 음악, 값비싼 향수 냄새가 뒤섞인 공간은 지난 3년간 은하가 잊고 살았던 세상이었다. 소연은 익숙하게 칵테일을 주문했고
은하는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독한 술을 영업 후 들이켰다. 알코올이 혈관을 타고 흐르자 팽팽했던 긴장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불청객이 나타났다. 주변에 남자들을 거느린 채 거들먹거리며 걷는 한 남자 강태준의 첫사랑인 최유라의 오빠이자 스캔들을 몰고 다니는 재벌 3세 최진혁이었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은하를 발견하고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소음을 뚫고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이게 누구야? YS그룹에서 쫓겨난 분이 아니신가? 이혼 서류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술이나 퍼마시고 다녀도 되는 건가? 그의 노골적인 조롱에 주변의 시선이 순식간에 집중되었다. 소연이 분노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최진혁은 그녀를 가볍게 밀쳐내고 은하의 턱을 거칠게 붙잡았다. 아니면 벌써 새로운 스폰서라도 구하러 나온 건가? 얼굴은 반반하니 찾는 사람은 많겠어. 은하는 술기운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최진혁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제가 누구와 무엇을 하든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닙니다. 더 이상 무례하게 굴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그녀의 예상치 못한 저항에 최진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듯했다. 주제도 모르고 감히 나한테 까부는군. 그래, 오늘 내가 네 버르장머리를 아주 제대로 고쳐주마. 그가 옆 테이블에 와인잔을 집어들어 그녀에게 뿌리려는 순간이었다. 그의 팔이 누군가에게 강철 같은 힘으로 붙잡혔다. 고개를 돌린 최진혁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곳에는 지옥의 사신처럼 차가운 분노를 내뿜는 강태준이 서 있었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워. 최진혁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으며 맞섰다. 강태준, 네가 여길 어쩐 일이냐. 이 여자 이제 내 소유도 아닌데 어디서 기사 노릇이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태준의 주먹이 무자비하게 최진혁의 얼굴에 날아들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반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준의 경호원들이 나타나 최진혁의 일행을 제압하는 동안 그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최진혁을 경멸의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는 단 한순간도 최진혁에게 시선을 주지 않은 채 곧장 멍하니 서 있는 은혜계로 향했다. 그녀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가볍게 들어 안았다. 마치 깃털이라도 되는 듯 은하의 몸이 그의 품에 쏙 들어왔다. 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YS그룹 회장의 예상 밖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강태준은 멍하니 서 있는 한소연에게 차갑게 말했다. 오늘은 내가 데려가지. 내일 아침 내 비서에게 연락하게. 그것은 질문이 아닌 명백한 통보였다. 그는 은하를 품에 안은 채 아수라장이 된 발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이태원의 화려한 밤거리, 수많은 불빛 속에서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품에 안겨 잠든 서은하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 속에는 그 자신조차 깨닫지 못한 지독한 소유욕과 혼란스러운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다. 실크처럼 부드러운 침구와 은은하게 퍼지는 고급스러운 향기. 이곳은 강태준이 한 번도 그녀를 들이지 않았던 YS그룹 펜트하우스의 개인 침실이었다. 그녀가 몸을 일으키자 머리맡에 놓여있던 물과 숙취해소제가 눈에 들어왔다. 그의 성격답지 않은 세심한 배려에 은하는 순간 혼란스러워졌다. 그때 집무실 쪽에서 강태준과 김비서의 심각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은하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문가에 귀를 기울였다. 회장님 현재 개발 중인 심장질환 신약 프로젝트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습니다.
핵심 기술을 보유한 천풍제약이라는 소규모 바이오 업체에서 갑자기 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다. 강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뒤따랐다. 이유가 뭐지? 우리가 제시한 금액이 부족했나 필요하다면 2배, 3배를 주고서라도 반드시 기술을 확보해. 이 프로젝트에 그룹의 사활이 걸려 있다는 거 자네도 잘 알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그룹의 운명을 짊어진 자의 엄청난 압박감이 서려 있었다. 김 비서가 곤란한 듯 대답했다. 단순히 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천풍제약의 박지훈 대표라는 사람이 워낙 강경합니다. 자신들은 대기업의 기술을 팔아넘길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 순간 박지훈이라는 이름에 은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박지훈. 그녀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유일한 친구이자 그녀의 천재성을 가장 먼저 알아봐준 사람이었다. 은하는 모든 상황을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다. 천풍제약은 박지훈의 이름으로 세워졌지만 그 핵심 기술과 특허는 모두 서은하 바로 그녀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다. 3년 전 강태준과의 결혼 생활에 모든 것을 쏟아붓기로 결심하며 잠시 묻어두었던 그녀의 또 다른 자아였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언젠가 강태준에게 도움이 되기를 막연히 바랐지만 이런 식으로 얽히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집무실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그 박지훈이라는 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약점이라도 찾아내서 어떻게든 협상 테이블로 끌고 와. 정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강태준의 목소리가 점차 험악해지려는 찰나 은하가 집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두 남자의 시선이 동시에 쏠렸다. 은하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으로 강태준의 책상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했다. 그 기술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강태준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김 비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강태준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당신이 그게 무슨 소리지? 당신이 제약 기술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건가?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그녀를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그녀가 이 상황을 이용해 또 다른 거래를 하려는 것이라 생각했다. 은하는 그의 의심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담담하게 말했다. 천풍제약의 실소유주는 접니다. 박지훈 대표는 제 오랜 친구이자 제 연구를 세상에 내놓아준 대리인일 뿐이고요. YS그룹이 그토록 원하는 신약의 핵심 특허, 그 원천 기술 개발자가 바로 당신 앞에 서 있는 서은하 접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강태준에게 거대한 망치처럼 내리꽂혔다. 충격. 그 말 외에는 다른 어떤 단어도 떠오르지 않았다. 자신이 3년 동안 무시하고 경멸했던 아내, 그저 돈과 명예에 눈이 먼 속물이라 여겼던 여자가 그룹의 명운을 뒤흔들 수 있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연구원이었다니.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서은하라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해버렸다. 그녀의 깊이를, 그녀가 가진 빛을 단 한 번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YS그룹의 냉철한 회장 강태준은 할 말을 잃은 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자신의 전안에 서은하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서은하의 폭탄 선언이 남긴 충격은 강태준의 집무실을 오랫동안 지배했다. 그는 평생을 자신의 판단과 통제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발밑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잠시 동안의 무거운 침묵 끝에 강태준은 마침내 무너진 자존심을 애써 일으켰으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오만했지만 이전과 같은 확신은 없었다. 조하, 당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지. YS그룹의 자본력과 인프라, 그리고 당신의 기술력. 우리가 손을 잡는다면 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거야.
공식적으로 협력 관계를 제안하지. 그는 이것이 시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를 취했지만 사실상 무릎을 꿇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은하는 그의 제안을 기다렸다는 듯 차갑고 명료한 조건들을 내걸었다.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는 접니다. 모든 연구 방향과 인력 운용은 제 결정에 따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익 분배는 물론 우리의 관계는 철저히 공적인 파트너로 한정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감정은 철저히 배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장님. 그녀가 내건 조건들은 하나하나가 강태준의 자존심을 겨냥한 칼날 같았다. 하지만 그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룹의 미래가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는 결국 모든 조건을 수락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살얼음판 같은 비즈니스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들의 이혼 합의서보다 훨씬 더 차갑고 비정한 내용의 파트너십 계약서가 그렇게 작성되었다. 다음 주 은하는 YS그룹 R&D 센터의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첫 출근을 했다. 연구원들은 갑작스러운 인사에 술렁였다. 회장님의 버림받은 전 아내가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상사가 되어 나타났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지만 그런 의심의 눈초리는 오래가지 않았다. 은하는 첫 회의부터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누구도 생각지 못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그녀의 카리스마와 천재적인 통찰력 앞에 연구원들은 점차 압도당하기 시작했다. 통제실 유리창 너머로 회의를 지켜보던 강태준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이 알던 나약하고 순종적인 서은하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곳에는 자신의 분야를 완벽하게 장악한 눈부시게 빛나는 전문가가 서 있었다. 그는 후회와 감탄 그리고 알 수 없는 상실감을 동시에 느꼈다.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봉회돼 오르려던 찰나 예상치 못한 방해꾼이 등장했다. 명품으로 한껏 치장한 채 연구소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여자가 나타난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 프로젝트에 인턴으로 참여하게 된 최유라입니다. 회장 할머님께서 많이 배우고 오라고 특별히 부탁하셨어요. 그녀는 강태준의 오랜 첫사랑 최유라였다. 그녀는 할머님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강조하며 자신의 배경을 과시했다. 연구소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최유라는 다른 연구원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곧장 강태준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 오빠, 오랜만이야. 우리가 이렇게 한 팀으로 일하게 될 줄은 몰랐네. 앞으로 잘 부탁해. 강태준은 당황하며 그녀의 팔을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최유라 씨, 여긴 회사입니다. 공과 사는 구분해 주길 바라. 그의 단호한 태도에도 최유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에는 은혜계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적의와 질투가 번뜩였다. 아, 서은아 선배님 맞으시죠?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선배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셔야 해요. 그녀가 내뱉는 선배님이라는 호칭에는 미묘한 가시가 돋쳐 있었다. 은하는 하지만 조금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무감한 표정으로 최유라를 바라보며 사무적으로 대답했다. 인턴의 본분은 배우는 것이니 열심히 따라오도록 하세요. 단 연구에 방해되는 행동은 그 누구라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최유라 씨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 순간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차갑게 부딪혔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신경전이 연구실의 공기를 가득 메웠다. 강태준은 이 불편한 삼각관계의 중심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은혜에게 다가가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돌아서서 자신의 연구에만 몰두할 뿐이었다. 최유라가 연구소에 합류한 이후 프로젝트 팀 내부에는 미묘한 불협화음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턴이라는 직책이 무색하게 사사건건 은하의 결정에 토를 달거나
강태준에게 접근해 사적인 대화를 시도하며 연구의 흐름을 끊었다. 은하는 그녀의 유치한 방해 공작을 철저히 무시하며 오직 연구에만 몰두했지만 팀원들은 회장과 인턴 그리고 총괄 책임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에 눈치를 보느라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다. 강태준 역시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할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최유라를 받아주긴 했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은하와의 거리를 더욱 멀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은하의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사적인 감정 배제 조항이 족쇄처럼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그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한편 자신의 계획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자 초조해진 최유라는 오빠인 최진혁을 비밀리에 만났다. 고급스러운 청담동의 한바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두 남매는 위험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최진혁은 지난번 강태준에게 당한 굴욕감에 여전히 치를 떨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이 이글거렸다. 그 서운하라는 년 보통 내기가 아니더군. 네가 연구소에서 그렇게 흔들어대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며. 최진혁이 짓씹듯 말하자 최유라가 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러게 말이야. 태준 오빠는 완전히 저 여자한테 홀려있고 연구원들도 다들 저 여자 편이야. 이대로 가다간 신약 개발의 공을 저 혼자 다 차지하게 생겼어. 그렇게는 절대 못 봐. 최진혁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걱정 마라. 내가 다 계획이 있으니 약으로 안 되면 더 큰 걸로 무너뜨리면 그만이지. 명예돈 그리고 태준이까지. 그 여자가 가진 모든 걸 한 번에 빼앗아 버릴 거다. 그는 YS그룹의 부패한 연구소장 중 한 명인 지경훈 이사와 은밀히 손을 잡은 상태였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잔인했다. 먼저 업무 협의를 위한 저녁 식사라는 명목으로 은하를 외부 레스토랑으로 불러낸다. 그 자리에서 지경훈 이사가 나타나 기술 유출과 관련된 조작된 서류를 내밀며 그녀를 압박한다. 혼란에 빠진 그녀에게 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은 그녀를 최진혁이 미리 준비해둔 호텔 방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마치 그녀가 기술을 팔아넘긴 대가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처럼 사진을 찍어 언론에 터뜨릴 계획이었다.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서은하는 하루아침에 회사의 기밀을 유출한 부도덕한 연구원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었다. YS그룹은 이미지 손상을 막기 위해 그녀를 내칠 것이고 강태준 역시 그녀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들은 신약 기술의 특허권을 가로채는 동시에 두 사람의 관계를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계략을 꾸민 것이다. 며칠 후 은하는 강태준을 통해 공식적인 저녁 식사 자리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 지경훈 이사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대해 별도로 보고받고 싶어 하는군. 외부에서 간단히 식사하며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 물론 나도 함께 갈 거니 너무 걱정은 말고. 강태준은 이것이 단순한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은하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다. 지경훈 이사는 평소 프로젝트에 큰 관심도 없던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갑자기 단독 보고를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강태준까지 동석한다는 말에 그녀는 일단 제안을 수락하기로 했다. 이것이 자신을 겨냥한 교활한 덫의 시작이라는 것을 모른 채 그녀는 운명의 그날 약속 장소인 강남의 한적한 프라이빗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강남의 프라이빗 레스토랑, 은은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루만의 공기는 겉보기와 달리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서은하, 강태준 그리고 지경훈 이사가 마주 앉은 테이블 위로는 최고급 요리가 올라왔지만 누구도 제대로 음식 맛을 느끼지 못했다. 지 이사는 평소답지 않게 과장된 칭찬으로 은하를 치켜세웠고 은하는 그의 저의를 파악하려 날카롭게 신경을 곤두세웠다. 계획대로 식사가 중반쯤 접어들었을 때 강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안하군.
중요한 전화라 잠시 자리를 비우겠네. 금방 돌아오지. 그가 룸을 나서는 순간 은하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계획된 연극의 일부임을 직감했다. 강태준의 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지자마자 지경훈 이사의 얼굴에서 거짓 미소가 싹 사라졌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서 총괄, 더 이상 고상한 척은 그만하시지. 당신이 경쟁사에 우리 신약의 핵심 데이터를 빼돌린 증거가 이 안에 다 있어. 그가 내민 서류에는 은하의 서명을 위조한 계약서와 조작된 데이터 이동 기록이 들어있었다. 너무나 조잡했지만 여론을 선동하기에는 충분한 자료였다. 은하는 어이없는 웃음이 나왔다. 이런 유치한 조작 서류로 저를 협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나요, 이사님?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지 이사는 혀를 찼다. 말이 통하지 않는군. 그런 몸으로 대화하는 수밖에. 그가 손짓하자 대기하고 있던 웨이터가 미리 준비해둔 와인을 들고 와 은하의 잔을 채웠다. 와인에서는 희미하고 역한 냄새가 났다. 지 이사가 잔을 내밀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마지막 기회요. 이 와인을 마시고 내일 아침까지 특허권 양도각서에 서명하던가 아니면 이 모든 자료와 함께 당신의 추악한 사생활이 담긴 사진들이 언론사로 넘어갈 거요. 은하는 이들이 단순히 협박에서 그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시간을 벌기 위해 와인잔을 천천히 들어올렸다. 한편 룸 밖에서 통화를 마친 강태준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지경훈 이사의 최근 동향을 다시 체크해봐. 뭔가 이상해. 이미 지 이사를 주시하고 있던 김 비서는 불과 몇 분 만에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했다. 회장님 함정입니다. 지 이사가 최진혁과 내통했고 바로 옆 호텔 스위트룸까지 예약해뒀습니다. 사모님께서 위험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태준의 머릿속 모든 회로가 끊어지는 듯했다. 그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서렸다.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그는 룸을 향해 달려갔다. 그가 육중한 문을 박차고 들어섰을 때 룸 안에서는 최진혁과 지 이사가 약 기운에 쓰러지려는 은하를 강제로 끌어내려 하고 있었다. 감히 내 여자에게 손을 대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강태준의 목소리에 두 남자의 움직임이 멈췄다. 다음 순간 그는 번개처럼 움직였다. 지 이사를 단숨에 제압한 그는 지난번의 수모를 갚아주겠다며 비웃고 있던 최진혁의 얼굴에 무자비한 주먹을 날렸다. 비명과 함께 최진혁이 바닥으로 나가떨어졌다. 강태준은 쓰러진 쓰레기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바닥에 쓰러져 있는 은에게 달려갔다. 그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감싸주며 절박하게 외쳤다. 서은아, 정신 차려, 서은아 제발. 그의 목소리에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드러낸 적 없었던 깊은 두려움과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의식을 잃어가는 은하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아 들었다. 뒤늦게 경호원들과 함께 도착한 김 비서에게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명령을 내렸다. 이 쓰레기들 경찰 오기 전에 증거물과 함께 잘 포장해둬. 내일 아침 YS그룹 법무팀이 아주 바빠질 테니 레스토랑 밖으로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한시가 급한 듯 은하를 안고 자신의 차를 향해 달렸다. 이 잔혹한 사건은 두 사람을 올가매던 과거의 악연을 끊고 그들을 공동의 적 앞에 선 운명 공동체로 단단히 묶어버렸다. 강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은하를 데려오자마자 평생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는 언론의 눈을 피해 병원이 아닌 자신의 집을 택했지만 막상 의식을 잃은 그녀를 자신의 침대에 눕히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의 차가운 이성은 마비되었고 오직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두려움만이 그를 지배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집안의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거칠게 터져 나왔다. 김 박사 2분 내로 펜트하우스로 와. 아니 5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달려와. YS그룹의 회장이 아닌 그저 사랑하는 여자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남자의 절규였다. 그는 수건에 물을 적셔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려 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물을 쏟고 말았다. 곧이어 도착한 김 박사가 응급처치를 하고 해독제를 투여했다. 다행히 약물이 치사량은 아닙니다. 다만 환각작용이 강한 성분이라 오늘 밤이 고비일 겁니다. 환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옆에서 잘 돌봐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태준은 집안의 모든 사용인을 물렸다. 그는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곁에서 그녀를 지키고 싶었다. 밤이 깊어지자 약기운에 시달리는 은하가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꿈속에서 과거의 상처들을 헤매는 듯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잖아. 제발 그냥 나를 내버려둬. 그녀의 애원 섞인 목소리는 비수가 되어 강태준의 심장에 박혔다. 그가 무심코 던졌던 말들과 냉정한 태도가 그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그는 고통스럽게 깨닫고 있었다. 그는 꼬박 밤을 새우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물수건을 갈아주고 식은땀을 닦아주며 악몽을 꾸는 듯 몸부림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러다 문득 그는 아픈 사람에게는 죽을 끓여줘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수조 원대의 기업을 경영하는 그였지만 주방에서는 완벽한 무능력자였다. 그는 서투른 솜씨로 냄비와 쌀을 꺼내 죽을 끓이기 시작했지만 결과는 냄비를 새까맣게 태워버리는 참담한 실패였다. 새벽녘 타는 냄새와 함께 은하가 희미하게 의식을 차렸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얀 셔츠에 온통 검댕을 묻힌 채 엉망이 된 주방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는 강태준의 모습이었다. 평소의 냉철하고 완벽한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어딘가 엉성하고 인간적인 그의 모습에 그녀는 잠시 넋을 잃었다. 그녀의 미세한 움직임을 느낀 그가 쏜살같이 침대 곁으로 달려왔다. 그녀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왜 이러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강태준은 엉망이 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후회와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 전부 내 잘못이야, 서은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당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빛나는 사람인지 제대로 보려고조차 하지 않았어.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해. 나 같은 놈은 그럴 자격도 없으니까. 하지만 제발 다시는 너 자신을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밀어넣지 마. 내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그의 서투르고 투박한 고백은 지금껏 그가 뱉었던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도 더 절실하게 들렸다. 은하는 그의 고백을 말없이 들었다.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쌓여온 불신과 상처의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잡힌 손을 빼내려 애썼다. 동정이라면 필요 없어요. 계약 파트너로서의 의무감이라면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회장님. 그녀는 애써 차가운 벽을 쌓아 올렸다. 그녀의 거절은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그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한 결심을 한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알았다.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YS그룹의 그 어떤 프로젝트보다도 더 어렵고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그의 길고 외로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은하가 건강을 회복하고 연구소로 복귀했을 무렵 시장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오빠인 최진혁이 구속되자
최유라는 복수의 칼날을 갈며 아버지 서병철에게 은밀히 접근했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는 완벽하게 일치했다. 서병철은 딸에게 빼앗긴 회사를, 최유라는 서은하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었다. 그들은 각자의 자금과 인맥을 동원해 청아바이오를 무너뜨릴 거대한 음모를 꾸몄다. 곧이어 청아바이오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들이 증권가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신약 개발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견되었다거나 서은하 총괄 책임자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등 출처불명의 소문들이 쏟아졌다. 이와 동시에 대규모 공매도 공격이 시작되면서 청아바이오의 주가는 속절없이 폭락했다. 명백한 주가 조작이자 회사를 헐값에 집어삼키려는 적대적 M&A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서은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 거대한 상황판을 설치하고 박지훈을 비롯한 소수의 핵심 인력들과 함께 전쟁 지휘 본부를 꾸렸다. 그녀는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바라보며 오히려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이 모든 상황이 그녀의 예측 범위 안에 있었다. 그녀에게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강력한 실탄이 준비되어 있었다. 박지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은하야, 이대로 괜찮겠어. 저들의 자금력이라면 방어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은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담담하게 대답했다. 걱정 마. 이럴 때를 대비해서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강태준이 준 돈으로 그의 옛 여자를 상대하게 됐으니 참 아이러니하지. 그녀가 말한 돈은 이혼 당시 강태준이 억지로 떠넘겼던 수십억 원의 위자료였다. 같은 시각 서병철과 최유라는 자신들의 승리를 예감하며 축배를 들고 있었다. 역시 그 계집애는 아무것도 몰라. 평생 온실 속에서 곱게 자란 애가 어디 무서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겠어. 서병철이 탐욕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최유라 역시 비웃으며 말했다. 곧 청아바이오는 우리 차지가 될 거고 서은하는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되겠죠. 태준 오빠도 결국엔 저를 다시 찾게 될 거고요. YS그룹 회장실 강태준은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서 청아바이오의 주가창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 비서가 서병철과 최 씨 일가의 합작이라는 사실을 보고하자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서은하의 자존심을 짓밟는 결과가 될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이제 그의 도움이 필요한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고심 끝에 그는 결단을 내렸다. 김 비서 즉시 해외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들을 총동원해 시장이 눈치채지 못하게 청아바이오의 주식을 최대한 조용히 매입하도록 해. 그녀가 알아서는 안 돼. 이건 그녀의 싸움이지만 쓰러지게 둘 순 없어. 내가 그녀의 보이지 않는 백기사가 되어줄 테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서병철과 최유라는 주가가 바닥을 치자 자신들이 확보한 모든 자금을 쏟아부어 지분 매입에 나섰다. 그들이 승리를 확신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려는 순간 시장에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엄청난 양의 매수 주문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폭락하던 주가가 순식간에 수직으로 치솟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서은하의 방역이었다. 그녀는 적들이 가장 방심한 순간을 노려 준비해둔 모든 자금을 투입해 주식을 사들였다. 여기에 강태준의 비밀 자금까지 가세하자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등했다. 공매도를 했던 세력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파산했으며 서병철과 최유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허공에 날린 채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전쟁이 끝난 후 모니터에는 상한가를 기록한 청아바이오의 붉은 그래프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은하는 이제 청아바이오의 절대적인 지배 주주가 되었다. 그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마천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작지만 단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그녀는 거대한 폭풍을 이겨낸 것이다. 주주총회 전쟁이 서은하의 완벽한 승리로 끝난 후 시장의 질서는 빠르게 재편되었다. 무리한 투기로 파산한 서병철은 평생을 바쳐 일군 모든 것을 잃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최 씨 일가 역시 주가 조작 및 납치 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되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다. 거대한 탐욕의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청아바이오 대표실에서 은하는 오랜 친구인 박지훈과 마주 앉았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에게 축하를 건넸다.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은하야.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무척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의 말에 은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자의 단단한 자신감이 어려 있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강태준 회장과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요즘 그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은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을 대신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아닌 복잡하지만 어딘가 따뜻한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지우는 그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친구의 행복을 빌어주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며칠 뒤 은하의 25번째 생일이 밝았다. 어머니의 신탁 유산이 온전히 그녀에게 귀속되는 법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그녀가 완벽한 주인이 되는 날이었다. 수많은 축하 선물과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강태준이 보낸 자필 카드 한 장이었다. 오늘 저녁 잠시 시간을 내줄 수 있을까? 내게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 화려한 미사여구 하나 없는 담백한 그의 글씨체였다. 저녁이 되자 강태준은 요란한 비서진이나 경호원 없이 수수한 세단 한 대를 직접 몰고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는 그녀를 태우고 복잡한 서울 도심을 빠져나가 한적한 외곽의 어느 작은 수목원으로 향했다. 차에서 내린 은하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숨을 멈췄다. 사계절의 꽃과 나무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그곳은 아주 오래전 그와의 무미건조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던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장소였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곳을 어떻게... 그는 한 번도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인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했던 모든 말 난 단 한마디도 잊은 적 없어. 그저 듣지 않는 척했을 뿐이야. 그땐 네 진심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으니까. 내가 너무 어리고 또 겁이 많았거든. 두 사람은 노을이 물드는 조용한 산책길을 나란히 걸었다. 강태준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앞에 섰다. 그는 화려한 보석함이 아닌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밤하늘의 은하수를 닮은 푸른빛의 작은 보석이 박힌 소박한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녀의 이름 은하를 상징하는 반지였다. 그는 반지를 든 채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서은아, 지난 시간 나는 너에게 남편이 아니라 차가운 감옥이었어. 이제는 너의 지친 마음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집이 되어주고 싶어. 너를 소유하는 주인이 아니라 너와 나란히 걷는 인생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 부와 명예가 아닌 너의 웃음과 눈물을 함께 나눌 자격을 다시 한번 내게 줄 수 있겠니?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은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지난 세월의 아픔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자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를 올가매던 마지막 상처의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로 대답했다. 응. 강태준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리고 격정적인 입맞춤 대신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만히 끌어안았다.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교만과 오해의 잿더미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마침내 눈부신 불꽃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